삶은 예술이고 예술은 삶이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그 애니쿤 한성진 작가입니다. 그 만화책을 좋아했어요. 이제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책, 그걸 보면서 그 만화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만화가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또 물어봤는데 학원을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미술학원도 다니고 대학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미술에 대한 보는 관점이 좀 넓어지는 거죠. 뭐 디자인도 있고 또 회화도 있고 조각도 이렇게 좀 넓어지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조금 흥미를 갖다가 그런 계기가 이제 이런 작가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로봇의 이름은 있어요. 저는 이제 작업을 할 때 그 다른 작가들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스토리 라인을 쓰는 작가들도 있고, 근데 사실 저는 그냥 좋은 걸 그려요. 제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리면서, 근데 또 제가 좋아하는 것들 남들도 좀 좋아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로봇을 그리게 됐거든요. 근데 이 로봇이 저랑 같은 뭔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마치 좀 사람 같다라는 느낌? 그래서 그러면 이 친구한테 이름을 한번 붙여보자. 근데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이제 많은 생각을 했죠. 뭐 만화가에 나오는 그런 걸 해볼까? 스타워즈에 나오는 이름을 해볼까? 근데 우연히 이제 RUR이라고 로썸 유니버스 로봇이라는 명제가 나오더라고요. 그 체코의 어느 작가가 희곡 작가인데 이 로봇이라는 타이틀을 처음 썼더라고요. 이제 로썸이라는 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로봇에 관련된 인간과의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 RUR에 R과 로봇이니까 RB,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타워즈의 R2D2 그런 것처럼 시리즈로 이름을 이제 붙이고는 있는데, 근데 이거는 또 언제든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개명을 하듯이. 제가 그리는 로봇이 다양한 로봇을 그리지는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로봇을 또 찾아서 그리는 편이니까. 어떻게 보면 저랑 닮았다? 아니면 내가 좀 좋아한다? 이런 로봇들을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고 그런 로봇은 아니에요. 이 로봇이라는 주체가 사실은 좀 큰 영역에 봤을 때는 로봇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사람도 각각의 이름과 있고 성격의 특징이 다 있지만 어쨌건 사람이라는 주체가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캐릭터들이 있으니까 그런 캐릭터적인 성격들이 각각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로봇은 아까도 말씀드린 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하나의 인격체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어요. 그냥 좋아서 그리는 거긴 하지만 그 형태는 투영을 한다 그러면 저의 모습 혹은 그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형태,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연예인들 보면 되게 완벽하잖아요. 얼굴도 작고. 그런 사람들 대부분 1%의 사람들이고 로봇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게 잘생기고 막 예쁘게 모양을 갖춰진 로봇을 그리는 것보다는 저처럼 그냥 뭔가 형태가 어디 하나 좀 부서져기도 보이고 어디 하나 좀 찌그러져 있기도 하고, 그게 곧 제가 살아오면서의 그런 겪어왔던 과정. 다칠 수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 한 3살 때 넘어져서 여기 흉터가 났거든요. 저희 와이프나 이런 흉터들을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밖에 갖고 있지 않으니까.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련의 과정, 그 경험들이 그 로봇을 그릴 때 그대로 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로봇이 한쪽 눈은 크고 한쪽 눈은 좀 작거나 아니면 뭐 그 안경 알이 깨져 있다든지 우리들의 행동과 태도들이 좀 보여지게 그런 형태를 그리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미술계에 많이 몸담진 않아서 사실 이런 인터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생소하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긴 하거든요. 감히 제가 뭐라고,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뭐 미술학원도 했었고 그 그림을 많이 쭉 그려와 보면서 저도 관심이 그림 그리는 거랑 전시하는 거, 전시 보는 거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현대미술이라는 거는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화이트 큐브나 이런 공간에서 그런 좀 한정된 영역 안에서의 전시가 많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밀레니얼 시대들과 새로운 시대가 변화되는 흐름이 좀 보이더라고요. 이 흐름을 타서 이런 전시를 해야겠다고 생각은 안 했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이 없는 시대에서는 좀 불편한 점이 많았잖아요. 전시장을 가더라도 지도를 찾아서 봐야 되고
근데 지금은 뭐 전시장 찾아가는 거는 너무 쉽게도 찾을 수도 있고, 아예 이제 전시 공간이 이제 완전히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어버리는 시대가 왔으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작가를 하면 그런 시대에 좀 부응할 수 있게 좀 작업을 해보면 재밌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순히 재밌겠다라는 느낌이에요. 내가 이걸 막 SNS를 해서 뭐 유튜브를 해서 막, 그게 아니라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져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재미있더라고요. 유튜브를 또 너무 많이 보니까. 근데 유튜브를 하는 미술하는 작가들 또 없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녹아들어서 하게 된 거거든요. 계획을 갖고 했던 건 아니고. 근데 현대 미술은 이제 그 흐름에 맞춰서 진행을 되는 거고, 외국이나 이런 미술 시장에서는 기류가 너무도 빠르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게 이제 항상 한 발 늦으니까 그냥 그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작업도 하고 또 소통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지금 이제 젊지 않은 나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20대 때 이제 한참 그 미대를 다닐 때는 작가님의 작품을 볼 때 그 작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작품만 보고 이 사람은 어떻겠다, 팜플렛에 있는 양력 잡지 혹은 TV에 나오는 잠깐의 인터뷰 내용으로 이 사람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 영역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작가한테 다이렉트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갤러리를 통해서만 이 작가의 작품을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 SNS 통해서 작가의 작품을 바로 살 수가 있어요. 이 SNS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그 확장성이 너무 광범위하게 넓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받았을 때 그 느낌인 거예요. 스마트폰이 생겨났을 때 모든 직업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앞으로는 또 그럴 될 것 같아요. 뭐 큐레이터라든가 갤러리라든가 그런 영역들이 많이 무너질 것이다. 근데 작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갤러리 공간을 얻어서 대관을 해서 전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무궁무진하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이 온라인을 통해서 내 작품을 알리고 거기에서 또 뭔가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갤러리와 뭐 큐레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많이들 사라질 거지만 반드시 이곳에서는 또 다른 또 유니버스가 또 펼쳐질 거거든요. 온라인 옥션을 통해서 그림을 작품을 판다든지, 라이브 커머스처럼 이제는 갤러리라는 공간이 없이도 갤러리스트와 작가 바이오 다이렉트로 핸드폰 하나 켜서 작품을 팔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왔어요. 작가도 좋고 그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같이 발전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작가이기 전에도 작품을 전시를 보러 많이 가거든요. 만화스러운, 애니스러운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다른 작가님을 폄하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전통 회화, 끝그림이라든가 풍경 그림 이런 것들은 제가 별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봤을 때 재밌다, 이 작가 참 재밌는 작업하네, 알고 싶다, 궁금하다, 그 정도만 해도 저는 작가 생활하면서도 성공하지 않았을까. 결국엔 사람은 취향이거든요. 취향. 내가 좋아하는 거는 작품이 됐건 로봇이 됐건, 이 친구는 참 이 우리나라의 한 2020년도에 작가 활동을 시작을 해서 되게 재밌게 관객과 소통하면서 하는 작업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게 오래오래 됐으면 좋겠어요.